안녕하십니까. 건축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신축 현장에서의 설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축 현장에서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 아주 작은 평수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어, 아파트처럼 큰 공사 현장에서의 그 설비들을 많이 보지 못하고 경험을 못 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해야만이 설비를 잘 할 수 있고 하자 없이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경험을 통해서 좀 대화를 통해 제가 그리는 그림을 보고 좀 터득을 할 수 있으면 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콘크리트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배관을 할 때 이 바닥에다가 수도 배관을 해서 벽에다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 단열재를 깝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난방 배관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자 몰탈 공구리를 쳐서 시공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자, 이 수도 배관은 콘크리트 바닥에 묻혀 있고 단열재와 난방 시공 밑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난방 배관은 누수가 생겼을 때에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에 이 수도 배관은 누수가 생겼을 때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바닥을 뜯어야만이 난방 배관, 수도 배관을 찾을 수가 있죠. 이러다 보면 이 새는 부분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배관상의 하자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배관상의 하자는 염두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배관상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배관을 만든 회사에서 배관을 고치러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배관은 누가 고칩니까? 이 집에 시공한 사람들이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라도 만약 신축 현장에서 집을 지었다고 하면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쉽게 해야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저는 이렇게 시공해 봤습니다. 자, 벽면이 있고 바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열재 스티로프를 먼저 깝니다. 그 다음에 수도 배관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는데 그리고 난방 배관도 마찬가지로 같이 시공을 합니다. 난방 배관을 시공하고 자 여기서 보면 수도 배관은 이런 식으로 가해 부분으로 벽면 가해 부분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여기다 몰탈 공구리를 치겠죠. 그러면 이 맨 가해 부분에 수도 배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가해 부분만 파내면 수도 배관을 하자가 있더라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고 보수하기도 쉽습니다. 끄트머리 장판만 떠들든지 마루의 끝부분만 손보게 되면 수도 배관에 하자는 부분들은 빨리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수도 배관을 난방 배관하고 같은 라인에 묻어 주어라. 간혹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방바닥에서 땀이 차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스티로폼을 밑에다 묻어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굳이 요즘 에어컨들 보면 배관에 보온재가 씌워져 있는 에어컨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해버리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금속 제품들이 아니고 PB 배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한 결로 현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방이라고 치고 집안이라고 치고 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주방 있고 이렇게 친다면 배관을 가해로 끌고 다녀가면서 이렇게 가해로 이렇게 시공을 한다고 치면 실제로 배관 자재가 더 들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장판을 떠들거나 가해 부분만 보수를 하게 되면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여기서 물이 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외부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여기가 물이 여기 새네, 이쪽이 물이 새네, 여기께서 배관이 터졌는가 보구나,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터득을 하고 작업을 하시면 신축 현상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 집을 지어준 분들한테도 설명을 해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 실력을 그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왜 내가 이렇게 배관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입지에 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게 화장실 안에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세면대 있고 싱크대, 샤워기 있고, 여기가 이제 세면대 있고 이게 변기 있고 이러죠. 이런 경우에 대부분 이쪽에도 뭐 수도꼭지가 있다고 치면 이 문주방을 통해서 배관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지 않아, 이쪽으로 가지 않아, 이쪽으로 가지 않아, 이렇게. 그리고 또 온수배관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가고 그러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 배관 자체가 전부 화장실 바닥에 묻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디서 바닥 방수층 밑에 보일러가 수도 배관이 깔려 있는 그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다른 방법들이 있죠. 아파트나 큰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건 벽면이에요. 욕조 부분, 세면대 부분, 변기 배관. 자, 이건 벽이에요, 벽. 바닥이 아니고. 그러면 배관이 벽을 통해서 들어와서 세면대 주고 샤워기 주고, 그죠? 그러면 온수 배관은 어떻게 합니까? 위로 올라오면서 따주고, 그죠? 따주고. 겹치질 않죠. 그리고 이 배관이 벽에서 전부 해결이 돼버려요. 바닥에는 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거는 아파트에 거의 이런 형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공을 하다 보면 벽에다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바닥에는 배관이 없잖아요. 그럼 방수층을 건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작업하기는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이게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굳이 바닥으로 안 가도 벽으로 가는 방법도 있구나. 또 바닥을 하더라도 가입 부분으로 뺑뺑 돌아다니면서 배관을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겠구나, 나쁜 점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서 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을, 그 설비 기존의 방식들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PB 배관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PB 배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